자, 오늘은 확률과 통계 중복조합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순열조합 단원에서 조합이라는 걸 배웠죠. 그래서 이제 NCR이라는 요 기호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였냐면은 이제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이제 중복을 허락하지 않고 이제 얼개를 뽑기만 하는 경우, 배열하지 않고 뽑기만 하는 경우, 요걸 이제 우리가 NCR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제 우리가 요 계산은 뭐 이제 n 팩토리얼을 r 팩토리얼, n 마이너스 r 팩토리얼 일로 이제 나눠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했었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우는 거는 중복 조합이야. 그래서 중복을 허락해서 뽑는 상황인 건데, 내일 이제 우리가 상황을 좀 먼저 생각을 좀 해보자.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볼게. 자, 예를 들어서 얘들아, 너희 친구 총 5명, 5명이서 이제 분식집을 갔다라고 해볼게. 5명이서 분식집을 갔다라고 하고, 이제 각각 이제 메뉴를 시킬 건데, 우리가 다 같이 모아가지고 뭐 먹기로 했다고 해보자. 그래서 이제 뭐 메뉴는 김밥이 있고, 그 다음에 떡볶이가 있고, 또 뭐 할까? 마지막에 순대 있다고 할까? 순대? 튀김 있다고 하자. 튀김. 자, 김밥, 떡볶이, 튀김. 자, 이렇게 3개의 메뉴가 있다라고 해볼게. 그래서 이제 뭐 너 뭐 먹을 거야? 뭐 먹을 거야? 이렇게 하는데, 막 중구난방으로 얘기하면은 어지럽지 않냐? 누구는 김밥, 누구는 떡볶이, 누구는 튀김, 막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얘기를 하면은 어지러우니까, 야, 일단은 김밥 먹을 사람 손, 떡볶이 먹을 사람 손, 그 다음에 튀김 먹을 사람 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단 순서를 이렇게 정해놨다라고 해보자. 순서를 정해놨다라고 해볼게. 그러면은 이제 뭐 김밥을 2명 고르고, 떡볶이를 2명 고르고, 튀김을 1명 이렇게 고를 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김밥을 예를 들어서 3명, 떡볶이를 2명, 튀김을 1명, 뭐 이런 식으로 고를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김밥, 떡볶이, 튀김을 고르는 그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제 어떻게 얘를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냐면, 어쨌든 5명이서 갔으니까 메뉴는 5개일 거거든. 그러니까 메뉴는 5개가 있을 거야. 자, 메뉴는 5개가 있을 건데, 그 5개에서 우리가 요 김밥, 떡볶이, 튀김 3개로 쪼개야 되는 거거든. 그 메뉴를 3개로 쪼개려면 칸막이가 2개만 있으면 된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칸막이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럼 요 상황은 김밥 2개, 떡볶이 2개, 튀김 1,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 되는 거야. 또 이번에는 요 3개, 2개, 빵개인 상황을 만들려면은 칸막이가 여기 이렇게 들어가서 김밥 3개, 그 다음에 칸막이가 여기 들어가서 떡볶이 2개, 튀김은 자연스럽게 빵개가 되는 거지. 하나는 더 해볼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이렇게. 근데 이번에는 뭐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해볼게. 그럼 얘는 뭐냐? 김밥 빵개인 거고, 튀김도 빵개인 거지. 그래서 요 경우는 뭐 0, 5, 0 이런 식의 상황이 되는 거지. 그러면은 우리가 요 3개의 메뉴 중에서 5개를 선택하는 그 경우의 수는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메뉴 5개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서 칸막이가 들어갈 자리를 정해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칸막이가 들어갈 자리를. 요것만 이제 정해주면 되는 거고, 야, 그러면은 지금 요 상황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요 상황은 그러면은 메뉴 5개와 칸막이 2개를 배열해 주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는 총 7개를 배열을 하는 건데, 근데 메뉴 5개 이제 모양 중복, 그 다음에 칸막이 2개 중복, 이렇게 되니까 얘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냐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얘기를 해도 괜찮고, 아니면은 뭐 7C2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줄 수도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이 상황을 조금 더 일반화 시켜 볼게. 얘들아, 이 상황을 조금 더 이제 일반화 시켜 가지고 우리가 이제 5명이서 가는 그 상황을 총 사람이 n명이 있다라고 해볼게. 자, 총 사람이 n명이 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메뉴, 우리한테 메뉴는 요거 R이라고 하자. 자, R명이 있다라고 하고, 요 메뉴는 R개가 있다. n개가 있다라고 해볼게.
자, 메뉴는 n개가 있다라고 해볼게. 자, 그러면 우리는 이 n개의 메뉴 중에서 총 10개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그 상황을 이제 기호로 어떻게 나타낼 거냐면은 n, h, r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거야. 그래서 그 n개의 메뉴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10개를 뽑아주는 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은 요 이제 계산은 어떻게 할 거냐? 요 계산은 우리 방금 여기에서 했던 것처럼 우리는 총 어쨌든 10개를 뽑아야 돼. 10개를 뽑아야 되니까 우리가 그러면은 메뉴는 10개를 뽑아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전체적으로 메뉴가 n개 있지 않냐? n개 있기 때문에 그 n개를 구분하기 위해서 칸막이는 몇 개가 필요하냐면 n-1개가 필요하다 얘들아. 칸막이는 n-1개가 필요해. 칸막이가 n2개면 메뉴가 3개 이렇게 구분이 됐던 것처럼 칸막이가 n-1개 있으면 총 n개의 메뉴가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상황은 이제 어떻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냐면 방금 우리 여기에서 썼던 것처럼 얘는 총 우리가 n 플러스 r 마이너스 1개를 배열을 해주는데, 근데 메뉴 r개 중복, 칸막이 n-1개 중복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럼 얘는 우리가 조합의 정의에 의해서 얘는 n 플러스 r 마이너스 1c r이구나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여기에서 메뉴라는 표현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건 이제 음식, 빈 음식이 되는 거야. 빈 접시라고 생각해도 되고, 빈 접시. 자, 그래서 이제 중복조합은 조금 특이한 게 조합을 빌려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돼.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NPR, 뭐 NCR, 그 다음에 NPIR 이런 애들은 그냥 바로바로 계산이 됐잖냐? 숫자만 주어지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합을 좀 빌려서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게 조금 차이점이 있어. 자, 그러면 우리 바로 문제로 한번 가볼 건데, 자, 1번 문제 한번 같이 보자. 자, 이제 첫 번째 주제로 방정식과 부등식의 해의 개수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거든, 중복조합에서. 요 구조만 이해하면은 모든 문제를 다 풀 수가 있어. 자, 해볼게. 자, 1번 문제 보면은, 자,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7. 자, 얘를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정수 xyz의 개수를 a, 자연수의 개수를 b라고 하자라고 했는데, 봐봐. 얘들아, 이 상황이 바로 그냥 이 상황이거든. 우리는 지금 우리한테 선택할 수 있는 메뉴는 3개인 거야. 우리한테 선택할 수 있는 메뉴는 3가지 종류가 있는 거고, 그거를 이제 7개를 선택을 해야 돼. 그러면은 우리는 예를 들어서 뭐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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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y, 그다음에 z, z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x 3개, y 2개, z 2개 이렇게 선택한 상황이구나. 순서상 3,2,2구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지금 후보는 3개가 있는 거고, 우리한테 후보는 3개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몇 번을 선택해야 되냐면 7번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는 3H7이 되는 거야. 경우의 수가 3H7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우리 이제 계산 한번 해보면은 2개 더하면 10이니까 빼기 1 해주면은 9가 되고, 그래서 얘는 9C7이 되기 때문에 9C7은 9C2랑 똑같지. 그래서 얘는 9 곱하기 8 나누기 2가 돼서 36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럼 얘는 거의 공식처럼 너희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중요한 얘기인데, 그러면은 여기에 문자의 개수, 여기에 문자의 개수와 그 다음에 여기 오는 숫자, 여기 오는 숫자가 여기로 각각 들어가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중복조합 문제는 이렇게 이제 방정식을 만들어가지고 그 방정식의 해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로서 다 바꿔가지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바로 뒤에 나오는 다른 문제인데, 봐봐라. 근데 이제 두 번째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똑같이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7. 요 방정식의 해의 개수를 구하고 싶은데, 이 문제에는 이제 어떤 조건이 걸려 있냐면은 자연수 조건이 걸려 있어. 근데 얘들아, 우리가 아까 개념에서도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안 고를 수도 있는 거거든. 김밥 안 고를 수도 있고 튀김 안 고를 수도 있다고.
근데 이 자연수 조건이 걸려 있으면 무조건 하나씩은 골라야 되는 거잖아. 그럼 이 하나씩 골라야 되는 상황이 등장을 하면은 이런 제약 조건이 걸려 있는 상황이 나오면은 우리는 최대한 이 상황으로 바꿔주는 게 좋아. 이 상황으로 바꿔주자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얘들아 지금 요 x, y, z에는 음이 아닌 정수라는 조건이 걸려 있잖아. 정. 요하정 말고 음하정을 만들어야 돼. 음하정. 그럼 봐봐라. 지금 여기에는 자연수 조건이 걸려 있기 때문에 x는 1보다 크거나 같고 y도 1보다 크거나 같고 z도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이 걸려 있거든. 근데 이제 음이 아닌 정수가 되려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를 바꿔. x-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y-1도 0보다 크거나 같다. z-1도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바꿔주면 이제 요 우변에 있는 숫자가 0이 돼버리는 거잖아. 그 다음에 얘네들을 다 이제 치환을 해주는 거야. 얘를 x, 얘를 라지 y, 얘를 라지 z. 이렇게 치환을 해버려봐. 그러면 이제 요 방정식은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그러면은 스몰 x는 라지 x 플러스 1이 되니까 라지 x 플러스 1 더하기 라지 y 플러스 1 더하기 라지 z 플러스 1은 7이 되면서 여기에서 이제 라지 x 더하기 라지 y 더하기 라지 z는 4다. 이렇게 이제 식이 정리가 되겠지. 그럼 이 라지 x, 라지 y, 라지 z는 음이 아닌 정수, 음하정이 만들어졌거든. 그러면은 우리 아까 앞에서 계산한 것처럼 여기에 지금 문자의 개수 3개 있으니까 3, h, 여기 오는 숫자가 4니까 4라고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야. 요 x, y, z, 나한테 후보가 3개가 있는데 걔네들을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뽑아야겠구나. 그럼 이제 계산해주면은 2개 더하면 7이니까 1 빼주면 6 되고 6c4 계산해주는 거니까 6c4는 결국 이제 6c2랑 똑같아서 2분의 6 곱하기 5가 되니까 얘는 15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줄 수가 있는 거지. 문제에서는 그 이제 경우의 수 2개를 더 하라고 했으니까 A는 36, B는 15가 되니까 답은 2개 더해서 51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야. 자, 이 방정식 유형 하나 더 해보자. 자, 2번 문제. 자, 2번 문제는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13. 자, 얘를 만족시키는 홀수인 자연수의 개수는 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홀수라는 거 만들 때 보통 어떤 식으로 만들어 주냐면 이 스몰 x라는 애가 홀수라고 하면은 보통 2x-1이라고 많이 만들어 주거든. 2x-1. 그리고 여기에서 단 x는 자연수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써주잖아. 근데 얘들아 이 중복조합 문제를 풀 때는 이 표현이 별로 좋지는 않아. 왜 이 표현이 별로 안 좋냐면 우리 아까 뭘 만들자라고 했냐면 음이 아닌 정수, 음하정을 만들자라고 했잖냐? 자연수 스타트는 별로 좋지 않아. 우리한테는 음하정이 필요해. 얘들아 그러면은 0을 집어넣었을 때가 처음이 돼야 되는 거거든. 수열이랑 좀 다른 거야. 수열은 우리가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라서 첫 번째 양, 두 번째 양, 세 번째 양 n에다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3 집어넣고 처음 시작이 1이지만 얘는 음하정 0부터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0을 집어넣었을 때 1이 나오는 구조가 좋은 거야. 그래서 이 스몰 x라는 애를 2x-1이라고 쓰는 것보다 2x 플러스 1이라고 쓰고 얘를 자연수가 아니라 음이 아닌 정수다. 이렇게 놔주는 게 더 훨씬 좋은 전략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라지 x에다가 0 집어넣으면 1 나오고 1 집어넣으면 3 나오면서 1, 3, 5, 7, 9 이런 식으로 쫙 홀수들이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구조가 되는 거지. 그럼 다른 애들도 마찬가지인 거야. y 같은 경우에는 2y 플러스 1, 그 다음에 z 같은 경우에도 2z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이제 써주게 되면은 얘도 이제 y, z도 마찬가지로 음이 아닌 정수 조건이 걸리는 거고 여기에다가 이제 집어넣어주면은 2x 더하기 2y 더하기 2z가 3 넘어가서 10이 돼서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5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우리는 3h5 요거 계산해주면 되겠구나. 문자의 개수 3개, 우변에 있는 숫자 5니까. 자, 그래서 계산해주면 8, 7c5가 되는 거니까 얘는 7c2랑 똑같아서 2분의 7 곱하기 6이 되니까 21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음이 아닌 정수, 음화정만 만들어주면은 그 방정식만 봤을 때 우리가 바로 중복조합 계산이 가능해진다. 그러니까 방정식을 만드는데 초점을 맞추자라는 거야. 그럼 이제 다음 문제 3번을 한번 볼 건데 3번은 이제 부등식이거든. 3번은 부등식. 자, 지금 문제 보면은 그 부등식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w가 2보다 작거나 같다. 얘를 만족시키는 음이 아닌 정수 그 순서상의 해 개수를 구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자, 얘는 우리가 두 가지 방식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 수가 있어. 한번 같이 해볼게. 자, 지금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w는 2보다 작거나 같다. 자, 첫 번째 풀이는 뭐냐면 그냥 케이스 분류야. 자, 케이스 분류고 얘는 요 풀이는 나중에 뭐랑 연결되냐면 바로 다음 단원인 이항정리 단원이랑 연결이 되긴 하거든. 뭐 여기에서 지금 당장 이항정리를 쓰진 않을 거지만 나중에 연결이 된다 정도는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w가 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는 세 가지 상황이 있어.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w가 0인 상황이 있는 거고 1인 상황이 있는 거고 2인 상황이 있는 거잖니? 그러면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잖아. 얘는 이제 4H0이 되는 거고 얘는 4H1, 얘는 4H2가 되는 거니까 그럼 얘는 두 개 더해주면 4니까 1 빼주면 3C0. 그 다음에 얘는 두 개 더해주면 5니까 1 빼주면 4C1. 얘는 두 개 더해주면 6이니까 1 빼주면 5C2.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3C0은 1이고 그 다음에 4C1은 4고 그 다음에 5C2는 10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저 부등식의 해의 개수는 15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얘를 어떻게 우리가 문제를 풀어줄 수도 있냐면, 봐봐. 내가 지금 얘가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2보다 이제 작아지는 경우는 보정해주는 숫자를 집어넣어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w가 예를 들어서 뭐 1, 0, 0, 0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은 얘네 4개 더하면 1이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2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기에다 보정해주는 숫자 하나를 더해주자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0, 0, 0, 0 이렇게 돼 있으면은 얘를 보정해주기 위해서 2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얘를 보정해주는 숫자를 t라는 문자로 두게 되면은 그럼 얘가 보정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 5개 문자의 합이 2가 되는 거거든. 예를 들어서 1, 1, 0, 0 이렇게 돼 있으면 그때는 0이 되면 되는 거지. 그럼 얘네들 각각이 이제 의미 아닌 정수들이 되는 거고 우리는 그 5개 문자의 합이 2가 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때 해의 개수는 OH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야. 부족한 만큼을 채워주는 문자를 하나 추가를 해준다. 그러면은 얘는 이제 7, 6C2가 되니까 얘는 이제 계산해주면은 요거 30, 15가 돼서 똑같은 거지. 어차피 보정해주는 숫자는 순서상의 개수에는 영향을 안 미친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1, 0, 0, 0 이렇게 우리가 순서상이라고 얘기를 하나 1, 0, 0, 0, 1이라고 얘기를 하나 순서상의 개수는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보정해주는 문자, 보정해주는 숫자를 집어넣어서 부등식의 상황을 방정식의 상황으로 바꿔주자.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너희가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얘가 편하니까 얘로 많이 풀게 될 것 같은데 얘도 중요해. 얘도 이제 나중에 요거 계산 빨리 하는 방법을 우리가 이항정리단원에서 파스칼의 삼각형을 이용해서 배운단 말이야. 그러니까 케이스 분류를 해가지고 이항정리를 해서 풀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보정해주는 문자를 추가해서 경우의 수를 구하자.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제는 함수의 개수인데 요거는 이제 너네가 순열조합 단원에서도 하고 중복순열 단원에서도 했던 얘기거든. 자, 보자고. 4번. 자, 4번에서는 자, x는 1, 2, 3, 4, 5.
자, 그 다음에 이제 y는 5, 6, 7, 8이래. 자, 그때 이제 함수의 개수를 구해야 되는데 함수에 어떤 조건이 걸려 있냐면, 자, x1, x2는 둘 다 이제 정의역의 원소고, 그때 x1이 x2보다 작으면 fx1은 fx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거든. 근데 요게 이제 만약에 여기 등호가 없었다라고 하면은, 등호가 없을 때는 얘는 이제 감소함수인 거잖아. 그리고 우리가 그 감소함수일 때는 조합을 이용해서 구해주지. 그래서 감소함수일 때는 우리가 이제 4개 중에서 숫자 5개를 뽑아가지고, 여기에 근데 5개라서 숫자를 뽑을 수가 없구나.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가 R개가 있고 Y에 N개가 있으면은 그때는 N-R이 되는 거잖아. 근데 이제 얘는 여기에 등호가 붙어 있어. 그러면은 우린 얘는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냐면, 감소할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거든. 다음으로 넘어갈 때 감소할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럼 우리가 얘는 어떻게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것 같냐면, 감소할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는데 증가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증가하지 않는 함수입니다. 증가하지 않는 함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근데 이 증가하지 않는 함수는 우리가 중복조합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거든. 왜 그러냐면은 봐봐. 그러면은 내가 이제 여기에서 숫자를 대응을 시킬 건데 이 4개 중에서 5개를 뽑는다라고 해봐. 예를 들어서 내가 5, 5, 6, 6, 7 이렇게 5개를 뽑았다고 해봐. 이렇게 5개를 뽑았다라고 하면은 얘가 이제 증가하지 않는 함수여야 되니까 위쪽에 있는 애일수록 더 큰 숫자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가 F1이 되는 거고, 얘가 F2, 얘가 F3, 얘가 F4, 얘가 F5 이렇게 되는 거라고. 다시 내가 요 5부터 8까지 해서 숫자를 4개 중에서 5개를 뽑기만 하면은 크기 순으로 우리가 배열을 했을 때 제일 큰 애를 얘가 가져가고 제일 작은 애를 얘가 가져가기만 하면 되는 거야. 하나만 더 해볼게.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내가 여기 4개 중에서 5, 6, 6, 7, 8 이렇게 가져왔다고 해볼게. 그럼 얘는 F1, F2, F3, F4, F5 자동으로 정해진다고. 우리 지난 시간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할 때 내가 그 뽑는 상황, 조합의 상황은 배열을 안 한다도 있지만 배열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도 했었잖아. 얘도 마찬가지인 거야. 대신 여기에 얘는 등호가 붙어 있기 때문에 같을 수도 있어서, 이런 같은 상황도 있어서 우리가 이제 중복조합으로서 계산을 해주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얘는 이제 그냥 끝인 게, 그러면은 우리는 요 지금 4개의 숫자 중에서 지금 대응시킬 필요가 있는 상황은 5개의 정의역이 있는 거니까, 그럼 요 4개의 숫자 중에서 5개를 뽑기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아까 방정식의 상황으로 만들어 보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 내가 5를 뽑는 횟수를 X번, 6을 뽑는 횟수를 Y번, 7을 Z, 8을 W번 뽑았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W, 얘가 지금 총 5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4H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 계산해주면 이제 2개 더하면 9니까 1 빼주면 8C5가 되니까 8C5는 8C3이랑 같아서 8, 7, 6, 3, 2, 1 이렇게 돼서 이제 7, 8, 56이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해줄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증가하지 않는 함수라던가 감소하지 않는 함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중복조합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줄 수가 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5번 문제 풀고 마무리 해보자. 자, 5번 문제 보면은 지금 x는 1, 2, 3, 4, 5, 6, 그 다음에 x에서 x로의 함수 f라고 했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자, 가조건에서 f3 더하기 f4, 얘가 이제 5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나조건에서는 우리 방금 위의 문제와 같이 증가하지 않는 상황이 주어져 있어. 자, 그랬을 때 지금
x는 1, 2, 3, 4, 5, 6이고 그 다음에 그 x에서 x로 가는 함수야. 1, 2, 3, 4, 5, 6. 자, 그럼 개수 구해보자. 자, 그럼 증가하지 않는 상황이어야 되기 때문에 가족건 먼저 처리를 해보면은 그러면은 F3 더하기 F4가 5가 될 수 있는 상황은 그러면 얘가 4고 얘가 1인 상황이랑 얘가 3이고 얘가 2인 상황 요 두 개밖에 없을 거거든. 자, 그러면은 케이스를 나눠보자. 자, 케이스를 나눠서 F3은 4고 F4는 1인 상황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은 3이 4로 가고 4는 1로 간 상황이야. 그러면은 쉬운 거부터 하자. F4가 이미 1로 가버렸기 때문에 F6 입장에서는 선택권이 1밖에 없어. 증가할 수는 없는 거잖아. 얘보다 큰 숫자를 고를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F5랑 F6을 정하는 방법의 수는 한 가지밖에 없는 거야. 근데 자, F3이 4로 갔기 때문에 그러면은 F1이랑 F2 입장에서는 어디에 갈 수가 있는 거냐면 4, 5, 6을 갈 수가 있는 거지. 4, 5, 6을. 그 마찬가지야. F1이랑 F2 두 개의 숫자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4, 5, 6 중에서 두 개를 뽑아줘야 되는 거야. 아, 그러니까 내가 F1이랑 F2를 정해주는 방법의 수는 요 세 개의 숫자 중에서 두 개를 뽑아줘야 되는 거니까 3H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요 3H 계산해 주면은 두 개 더해주면 5니까 얘는 4C2가 돼서 4C2는 4, 3, 12, 6이 되지. 그러니까 6 곱하기 1에서 첫 번째 케이스는 6가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럼 두 번째. 자, 두 번째 상황은 F3은 3이고 그 다음에 F4는 2일 때를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은 이거 좀 지우고 할까? 자, 그러면 F3이 3으로 가고 자, F4는 2로 간 상황. 자, 그러면은 아까처럼 해볼게. 자, 그러면 F3이 3으로 갔기 때문에 이제 1하고 2 입장에서 갈 수 있는 애는 하나 늘었지. 3도 갈 수가 있어, 이제는. 그래서 1하고 2 입장에서는 3, 4, 5, 6으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서 F1이랑 F2를 정해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H2가 되는 거지. 요 3, 4, 5, 6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두 개를 뽑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F4가 2로 갔어. F4가 2로 갔으니까 5랑 6 입장에서는 이제 2보다 작거나 같은 숫자에 대응이 돼야 돼서 1이나 2로 가게 되는 거지. 그래서 F4는 2가 됐을 때 F5랑 F6을 정해주는 경우의 수는 2H2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너네 NPR, NCR 이용해서 1대1 함수의 개수나 증가함수, 감소함수의 개수 구할 때처럼 여기에서의 개수와 여기에서의 개수, X에서의 개수와 Y에서의 개수를 뒤집어주면 돼. 그러니까 여기에 2개 있고 여기에서 4개 있잖냐, 숫자. 그러니까 4H가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지. 뭐 이런 거는 사실 외워야 되나 싶어. 이런 걸 외우는 영역은 아닌 것 같고 조금 이해를 해보면 사실 당연한 거잖냐? 요 4개의 숫자 중에서 여기에 대응될 2개를 골라줘야 되니까 4H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를 굳이 공식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자, 그래서 이제 뭐 4H2 요 계산해주면 2개 더해주면 6이니까 얘는 5C2가 돼서 5, 4, 20을 2로 나눠주니까 1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2H2 두 개 더해주면 4, 3이니까 3C2 그러면 얘는 3이 돼서 요거 이제 2개 곱해주면은 여기에선 30가지가 만들어지겠네. 자,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에서 6가지, 두 번째 케이스에서 30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전체적인 경우의 수는 36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중복조합 유형은 크게 이렇게 두 가지인 거야. 방정식, 부등식에서의 해의 개수와 함수의 개수. 뭐 사실 함수의 개수도 우리가 방정식, 부등식에서의 해의 개수처럼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 건데 뭐 일단은 크게 이 두 가지 유형만 알고 있으면 중복조합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게 다 풀 수가 있을 거니까 이걸 바탕으로 해서 또 이제 문제를 많이 풀어보도록 하세요.